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그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좀 이렇게 붉게 또 물들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 주요 지지선으로 봤던 이 61K가 또 간밤에 무너지고 말았어요. 그래서 요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주요 지지선으로 봤던 61K가 지금 뭐 크게 아니고 살짝 깨지면서 어제 이 복마감을 했고, 그리고 현재도 60.9K니까 뭐 깨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이 지지선이 뭐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,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왜 어제 간밤에 이 61K가 무너졌느냐?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 새벽 거의 한 2시쯤에 이 미국 정부가 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한 3,900개 정도가 코인베이스로 입금이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 61K가 깨졌던 것인데, 그러니까 어제 낮까지만 하더라도 이 61K가 깨지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간밤에, 그러니까 요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61K가 깨졌던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미 정부가 압류를 했던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다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 아래로 다시 붕괴가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발빠르게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주기영 대표가 요것에 관해서 요런 또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요 기사에 좀 오류가 보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주기용 대표가 여기 US 정부가 대략 4,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기사에는 지금 매도를 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아마 이 기자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고버먼트에다가 이게 약자로 쓰느냐고 어퍼스트로피 그 다음에 또 T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기자는 그 낫의 약어로 봐서 팔지 않았다,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, 뭐 일단 미 정부가 비트코인 4,000개를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 프라임 현물 ETF의 유입량이 많을 때는 하루 2만 개에서 4만 9천 개 정도의 이 비트코인을 처리를 하고, 적을 때도 뭐 6천 개에서 1만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처리를 하는데, 근데 뭐 간밤에 지금 뭐 이동된 물량은 4천 개밖에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, 이런 뉘앙스의 또 트윗을 올렸던 겁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, 나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퍼드,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확실성, 뭐 그런 의심에 지쳤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이런 퍼드들이 너무 만연해 있다,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이 미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지금 뭐 보셨겠지만 이 마운트 곡스 물량도 7월 달부터 매도가 된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,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, 뭐 이런 분석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은 뭐 이런 퍼드들, 그런 투자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은 당장 이런 매도에 의해서 흔들리다기보다는 이 투자 심리, 그런 퍼드에 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이지, 이 심리만 개선이 된다라면 충분히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,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또 이 주요 지지선이 깨지기도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
어제 일봉이 먼저 여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. 그런데 이 비트 도미가 어제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비트 도미도 함께 또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도 마운트 곡스 그 이슈 때도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알트들이 좀 버텨주면서 이렇게 비트 도미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,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비록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비트 도미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알트들은 꽤 버티고 있다,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알트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답답함을 느끼고 또 그 불안한 감정도 느끼실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알트코인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,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차트가 토털2,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그 알트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주봉 차트인데, 그래서 지금 이제 반감기가 지난 지 대략적으로 2달 정도 됐고, 그리고 이 3월 달부터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됐으니까 현재까지 이제 3개월 보니까 한 100일 정도가 지났더라고요. 그러면 과거 반감기 때 그때는 이 알트 시총이 어떤 조정을 겪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러면 먼저 이때 2020년 5월에 우리가 세 번째 반감기를 겪었었는데, 그런데 사실상 이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뭐 거의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는 뭐 뚜렷한 조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좀 후루룩 지나가면서 이 상승세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 반감기보다 2016년에 있었던 요 두 번째 반감기가 오히려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볼 수 있는데, 그러면 요때는 어느 정도의 그 조정 장세를 겪었느냐 좀 체크를 해보면,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반감기 직후에 그 조정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러면 얼만큼 낙폭을 하고 그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, 그것을 지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지금 그 낙폭을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낙폭이 무려 마이너스 54%, 그리고 그 조정 장세가 154일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이 조정장이 또 지속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54%니까 뭐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이고, 이 조정 장세도 5개월이라면 뭐 거의 반년에 가깝다라는 얘기인데, 그러면 현 시점에 이 조정 장세는 어떠한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월 달부터 이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됐었고, 또 최대 낙폭은 지금 현재 요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9%,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0% 정도 낙폭을 보였다는 것이고, 그리고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뭐 2016년 이때 반감기 그 조정 장세와 비교를 한다라면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양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요게 토털2,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또 의미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 토털2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만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뭐 테더, 또 USDC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트코인을 체크를 하려면 요 토털2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외된 요 아더스 시총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제가 뭐 요것을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, 요것은 상위 시총 10개의 그 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요것은 비메이저 알트 시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
요 비메이저 알트코인 시총의 그 당시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또 체크를 해본다라면 이때가 이제 2016년 7월에 있었던 두 번째 반감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, 그 이후로 요런 또 조정 장세를 겪기도 했는데, 그러면 토털2와 다르게 이 비메이저 알트들은 어떻게 조정 장세를 겪었는지 또 체크를 먼저 최대의 낙폭과 그 기간이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, 그 낙폭이 지금 아까 토털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50% 정도 됐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비메이저 알트들은 무려 마이너스 63%.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뭐 대세 하락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장 속에 있었던 조정 장세임에도 무려 마이너스 63%나 하락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조정 장세도 그 날짜가 지금 238일, 뭐 240일로 본다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대략적으로 8개월 정도,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년에 가깝게 이런 조정 장세를 겪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현 시점에 이 비메이저 알트들은 어떻게 지금 조정 장세를 겪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좀 해보면,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때부터 요때까지니까 그 하락폭은 마이너스 42%고, 그리고 뭐 조정 장세는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뭐 2016년 비메이저 알트 조정 장세와 비교하면 뭐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,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중요한 것은, 그럼 2016년과 비슷하게 좀 더 하락을 하고 그 조정 장세도 비슷하게 더 길어질 수 있을까?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, 뭐 물론 지금 뭐 2016년이니까 뭐 8년 전에 그 반감기 때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리고 이때는 뭐 아직 이 암호화폐가 뭐 크게 뭐 주목을 받고 성장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작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 알트코인 시장과는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, 그 체급 자체가 다르다라고 좀 보는데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펀더멘털이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투기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때와 동일하게 가진 않겠지만, 그럼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, 뭐 비슷하게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상당히 좀 오래, 그리고 그 낙폭도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을 텐데, 그런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, 이 골짜기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 이후로는 또 요런 엄청난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다.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또 이것이 있기에 지금 이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비록 이 조정 장세가 길어지고 있고 뭐 여전히 이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, 이때와 마찬가지로 요 구간만 벗어나기만 한다라면 앞으로의 그 상승세는 또 매우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.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냉정하게 현 시점을 좀 파악을 해본다라면, 과거와 흐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때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조정 장세가 좀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뭐 과거와 비교해서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, 이 부분을 또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, 내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이 아니라 좀 빠른 그런 상승을 원한다라면 이 비메이저 알트코인보다는 이 토털2 같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포트를 짜는 것이 낫고, 그리고 이 메이저 코인보다도 이 비트코인이 좀 더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빠른 상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
단순 상승률의 크기, 그러니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이 비메이저 코인이 훨씬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빠른 상승을 원하느냐, 아니면 수익률 극대화를 원하느냐,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.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 중심이냐, 아니면 메이저 코인 중심이냐, 또 아니면 비메이저 코인 중심이냐, 요것에 따라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 조정 장세와 또 기대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